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사주 기초 강좌 6번째로 오행의 충과 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오행의 상극을 통해서 천간과 지지의 충과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사주명리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천문학, 그리고 절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사주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행의 충과 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생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국화, 뭐 금생수, 수생목 이러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는 생을 하는데 그 하나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목생화에서 이 화를 제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극이 되죠. 그래서 목극토에서 목과 토는 상극을 하고요. 그리고 화극금, 토국수, 금금목, 수국화 이런 식으로 오행이 서로 극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천간의 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으면 이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에는 양목에 해당하는 것과 음목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이 오행이 각각 양과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이 총 10개의 그 천간이 있는데요. 천간의 충을 살펴볼 때에는 그 가장 유의하실 점이 우선 이 토에는 충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 이 토에 해당되는 것이 무토와 기토인데요. 이 무토와 기토는 그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서로 극하는 서로 극충하는 것이 없고요. 이 갑을 병정하고 경신임계 이 8가지만 서로 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충이라는 것은 총 4가지가 있어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하실 점이 이 충이라는 것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이 만나면 충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이 성립하고요. 충이라는 것은 양과 양끼리 혹은 음과 음끼리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할 때 남자끼리 서로 싸우던가 여자끼리 싸우지,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에서도 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 서로 이제 그 접속이 되고 그 플러스끼리나 마이너스끼리 만나면은 서로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남자하고 여자, 양하고 음이 만났을 때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붙어갖고 합이 되죠.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양과 양, 음과 음이 서로 만났을 때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토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 금부터 살펴볼게요. 금극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오행의 상극에서 금극목, 수국화 이것을 이제 토는 상관이 없고 금극목, 수국화를 배우셨는데 이 금극목이라는 것은 금하고 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목에 해당하는 것이 양일 경우에는 갑목이거든요. 그리고 음일 경우에는 음목인데 금에 해당하는 것은 양금을 나타내는 것이 경금이고요. 음금을 나타내는 것이 신금입니다. 그러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갑하고 경이 서로 충국이 발생하고요. 을하고 신이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갑경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갑경충이라는 것은 금금목이니까 이 경금이 갑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갑목은 경금에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같은 그 충국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한쪽은 당하는 거고 한쪽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경충이라는 것은 금
경금이라는 이 쇠가 이 갑목이라는 나무를 치는 것이고 갑목이 경금을 치는 게 아닙니다. 갑목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금목에서 이제 음을 찾아보면 이제 그 을목하고 신금이 있는데 을신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을신충이 발생하면 이 신금이 을목을 치는 것이고요. 을목은 신금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금목 할 때 금이 목을 치는 것이고 목은 금에 당하는 거죠. 그러면 또 수국화를 한번 볼까요? 수국화라는 것은 화일 경우에 양화는 이제 병화를 나타내고 음화는 정화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수의 기운일 경우에 임수는 그 양수는 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음수는 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니까 병하고 임, 정하고 개가 서로 충을 이루겠죠. 그래서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임수가 병화를 치는 거예요. 병화는 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불을 끄는 거죠. 정계충이라는 것도 개수가 정화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는 개수에 당하는 겁니다. 이 병갑충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갑경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갑이라는 게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갑이 경을 치는 게 아니라 경이 갑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병임충이라는 것도 임병충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병임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병화가 앞에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병화가 임수를 치는 게 아니라 임수가 병화를 치는 것이고 병화는 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칠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왜 칠살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갑경충이라고 했을 때 이 천간의 차례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되잖아요. 갑을 1번이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7 일곱 번째가 이제 경금이 나오죠. 그리고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을 1번이라고 했을 때 을, 병, 정, 무 1, 2, 3, 4, 5, 6, 7 해서 신이 7번째에 해당이 되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국이 발생을 할 때 7번째 오는 오행과 충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칠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1번이라고 했을 때 7번째 경금을 만나서 갑경충, 그리고 정계충도 정이 1번이라고 했을 때 7번째 계수를 만나서 정계충, 이렇게 충국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무토와 기토는 충국을 당하지 않아요. 가운데 있으면서 조종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충국을 당하지 않고 이 목화와 금수만 충국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양과 음이 서로 만나면 그 충국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합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충국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7번째에 있는 것과 그 충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칠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번째 충국이 발생하니까 충국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죽일살자를 썼듯이 이 칠살이라는 것이 이게 그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는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지지는 그 천간과 달리 그 절기를 나타내잖아요. 절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루의 그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이제 딱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충국이라는 것이 서로 그 극과 극끼리 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충, 묘유충, 인신충, 진술충 이런 식으로요. 충미충, 사해충 이런 식으로 극과 극끼리 충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지의 충을 보면 지지의 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음은 음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국하라고 했잖아요. 수국하라고 했는데 수라는 것이 이제 자가 있고요. 그 수 기운에서 양에 해당이 되는 게 자하고 자고 음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해거든요. 그러면 화를 보면은 양에 해당하는 것이 오고 음에 해당하는 것이 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충국을 일어나니까 좌우충이 발생을 하지 자사충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죠. 그래서 양수인 자와 양화인 오가 서로 충국이 일어나서 좌우충이 발생을 하지 자사충이나 오해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음하인 사와 음수인 해가 만나서 사해충이 발생을 하죠. 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지지의 충에서 이제 또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지는 서로 충국이 일어나는데 7번째 일어나는 것도 다 똑같거든요. 청간하고 다 똑같은데 이 지지하고 청간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청간은 토, 무와 기토가 서로 충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지에서는 지지라는 것이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진술충미 4개의 그 토를 나타내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서로 땅끼리도 그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에 해당되는 진술과 충미, 이 토끼리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행의 상생에서 보면은 목국토, 토국수 뭐 이러지만 그 목과 토가 서로 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토끼리, 그러니까 진가술,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토끼리 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이 진이라는 이 진토와 술토가 서로 충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축토와 미토가 서로 충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딱 보시면 이게 자라는 게 가장 추울 때잖아요. 추울 때고 인이라는 게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축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토라는 것은 가장 더웠을 때, 5월에 가장 더웠을 때하고 신이라는 건 이제 가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하고 그 가을 그 중간의 환절기 이때하고 서로 충국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라는 것은 절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토끼리도 서로 환절기끼리도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겨울과 봄의 환절기와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 그 두 개는 서로 대비되기 때문에 충국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그 사이의 환절기하고 그 사이의 환절기인 술토하고 그리고 봄과 여름 사이의 그 환절기인 진토 그 두 가지가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라는 것도 청간, 충과 마찬가지로 이 7번째에 가서 충국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자를 1번이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7 이 5화하고 충국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축을 1번이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7 이렇게 미토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의 충도 똑같이 7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들으실 때는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화살이라는 게 좌오묘유 네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마살이라는 게 인신사의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개살이라는 게 진술충미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게 좌오묘유, 도화살. 그러니까 좌오충, 묘유충. 이렇게 도화살 두 개끼리 충국을 이루고 인신사의 역마살 두 개끼리 충국을 이룬다. 인신충, 사해충. 그리고 화개살 네 개. 진술충미 중에서 두 개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충국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들으실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신데 앞으로 이 천간의 층이나 지지의 충이나 방금 말한 뭐 도화살이나 화개살이나 역마살이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좀 참으면서 그 진도를 계속 나가시다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은요, 제가 이 천간과 지지의 충국을 이제 강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주 명리학 강좌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있더라도요, 일단은 들으세요. 일단은 듣고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다 보면 앞으로는 이제 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이라는 것은 이 10개의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의 천간이 있고, 지지라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12개의 지지가 있는데, 이것이 충국이 발생을 할 때에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국이 발생을 하고, 천간에 있어서 무토와 기토는 충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천간의 충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4개에만 존재하고요. 지지의 충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진술충미 이 4가지도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의 충은 총 6개가 있는데 좌오충, 묘유충, 인신충, 사해충, 진술충, 충미충 총 6개의 지지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천간이든 지지든 7번 내 자수라고 하면 7번째, 그리고 축토라고 하면 7번째, 이렇게 7번째 오는 그 지지와 그리고 7번째 오는 그 천간과 충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칠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국이라는 것은 뭐냐? 나쁘다고 할 수가 있죠. 충국이라는 것은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거니까 나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주 명리학을 보면은 충국이 발생해도 좋은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충국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 천간 지지의 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